네, 성공 마감 전략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애프터 없이 바로 전략으로 가볼 텐데요. 시장 변동성이 하방으로 좀 커지는 모습, 그렇다고 크게 빠지진 않지만 위로 올라가는 힘이 상당히 약한 이런 월요일장이 펼쳐졌습니다. 지수는 현재 강보합권 가까스로 유지하고는 있는데 2472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닥은 0.35%의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여전히 좀 불안한 움직임 이어집니다. 두 프로께 답 들어보도록 하죠.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IT 투톱이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신고가로 전체적인 지수를 하드캐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거의 강보합권, 지금은 또 약보합권 전환하면서 굉장히 좀 헤매는 모습이 오늘 내내 펼쳐졌습니다. 반등이 좀 유연하다. 지난주 13거래 만에 반등 나왔잖아요, 김 대표님. 반등 체력이 왜 이렇게 약한 걸까요? 일단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증시의 유동성이 이제 충분히 확보가 좀 되지 못했다라는 좀 아쉬움을 좀 먼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거래량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자체가 안 나왔다는 점이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증시가 충분히 버텨주고 있다라고 좀 요약을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IT 호재들도 있다,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돼 있는 생성형 GPT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 기사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가장 먼저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원인은 증시에 대해서는 일단 금리나 관련돼서는 충격은 이미 지난주에 받았었죠. 그래도 네. 다시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결국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있는 기간이라면 평균적으로 연 13% 정도는 다 그냥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기술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AI 관련 섹터들은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것 정도고 인프라 투자나 설비 그리고 철도, 전기, 수도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실상 이제 우리도 대통령 선거 임기가 말년이 되면은 사실상 이제 레임덕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그만큼 뭔가 정책적인 거를 강하게 하지 못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전의 기조들을 이어간다라면은 어떤 사람이 부각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했던 것보다도 사실 저평가받거나 혹은 좀 약세가 됐던 산업들을 다시 키우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양자 모두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증시에서 이제 오늘라도 이제 코스피가 지금 상승을 좀 멈추다시피 했는데 네. 일본은 그럼 왜 가느냐? 일단 일본 입장에서도 사실 미국의 편승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기시다 총리가 일본에서의 산업 촉진을 위해서 지금 고용 임금을 이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3년 만에 지금 임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지금 꺼내든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엔저 현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자, 그러면 내수 경제 자체에서는 사실 환율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화로 수출을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일본 입장에서 최근에 합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이 어떤 나라냐? 대만의 TSMC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 있는 주요 AI 선두주자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과 지금 협작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앞에 일본 안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사실 생활하기가 힘들죠. 소상공인도 네. 힘들지만 오히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승을 할 기력이 크다 보니까 네. 일본 증시는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결론적으로는 일단 대북 리스크는 일단 있지만 사실상 이 리스크가 메인이 된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PF 대출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경기 자체를 하방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리스크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안전지대를 찾아가는 현상이 조금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의 이유 때문에 강했다. 그리고 우리는 리스크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오늘도 좀 강한 반등은 나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중에 초전도체 그리고 가스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쪽으로는 오히려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장중에 좀 튀어올랐었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들도 미국, 일본은 크게 받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물론 주말 사이에 업데이트된 뉴스를 봤을 때 미국은 오늘 밤의 분위기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 일본은 조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쪽에만 테마성으로 잠깐 움직였던 이슈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당연히 이제 북한의 어떤 이제 도발이라든가 이제 무력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빅텍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면 미사일 쐈으니까 이제 팔읍시다 이런 얘기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북한 말고 오늘 그렇죠. 장중에 있었던 홍해 그리고 네, 수에즈 호르무즈 이쪽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후티 반군이 지금 이제 폭격을 하고 상선을 계속 공격한다. 운임료 올라간다. 그러면 네. 이제 해운 조사해야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단기간에 올라갔던 것이 지금 운임료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이전에 못 둔 대금을
자금을 드리겠습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태가 만약 장기화가 된다면은 결국은 이 운임료가 올라간 것만큼 그대로 그냥 운임 요금에 대해서는 뭐 실적이 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서는 부담만 늘어나는 현상이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차익성 거래가 나오는 것은 이슈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는 내가 단기적인,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매매에 내가 좀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시는 게 나을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컨센서스나 실적 부분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조정 여파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만약에 이런 어떤 뭐 이슈라든가 특히 이제 안보적 위협과 관련돼서 내가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럼 차라리 방산주를 투자를 하셔야죠. 근데 오히려 방산 시장도 지금 전쟁이 끝나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무기고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화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탄약들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해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컨센서스가 낮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로 전쟁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말 투자를 하겠다. 그럼 방산주를 사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가스 관련해서 GSE 대성에너지가 장중에 좀 분출이 있었거든요.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공감대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좀 단기성으로 움직이는 흐름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오히려 긴 관점에서 본다면 방산주. 알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조금 더 나눠봤을 때 저점을 다지는 흐름, 물론 지금 미국과의 커플링이 나타나고는 있지 않아서 기대감이 크진 않은데 혹시 우리 쪽으로 빅테크의 호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시장도 조금은 반등을 도모하는 데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차 의원님 어떤가요? 예, 근데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잠깐 시장이 조금 빠진다라고 보는 것들이 과연 시장이 빠지는 건가? 아니면 특정 업종의 시장을 끌어내리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후자 쪽이다라고 봐요. 그것은 뭐냐? 2차 전지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가 끌어내리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에너지 엘솔이라든지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까 그것을 제외한다라면 특별히 뭐 코스닥에서 뭐 급락하는 업종들이 보이거나 특정 이제 개별 이슈가 아닌 이상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저는 우려할 바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대신 이제 우리가 현재 IT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실적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실적보다 미래에 대한 전망치들이 상당히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고 엔비디아가 다시 이제 고점을 돌파했죠.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고점을 또 돌파했습니다. 52주.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IT 섹터는 순환매가 돌고 있는 듯 하면서도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실적이 가장 강하게 붙을 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미래 올해에 대한 어떤 전망치들에 대한 것들이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2024년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고민을 해보면 IT는 먼저 일단은 50점 먹고 들어가죠. 그 외에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미천지를 여전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우리가 아니면 뭐 엔터 쪽들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제약바이오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IT를 빼고 올해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IT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2차 전지요. 지금 테슬라 실적도 24일 날 나오게 될 텐데 IB의 전망이 좋지가 못합니다. 차용주 의원님, 코스닥이 이 때문에 또 영향을 크게 받아서 한 섹터가 지수를 흔든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주에 직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최근 에코프로 BM의 흐름에 주목하신 주주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가 오늘 60일선을 또 한 번 깨고 내려갑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굉장히 어둡던데요. 실적 발표 소화 구간까지 그러면 하방을 더 열어둬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 목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20%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빠진 거니까. 예. 상당히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펀드멘탈을 보기에는 펀드멘탈로 접근할 수 있는 차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펀드멘탈을 볼 때는 긴 호흡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뭐 상승 추세를 봐야 되지만 지금은 펀드멘탈에 대한 우려감들이 별로 뭐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리잖아요. 그럼 파시는 분들은 왜 팔까요? 근데 지금은 이게 팔아서 밀릴까요? 사자가 없어서 밀릴까요? 이런 의문점을 보셔야 될까요? 시장을 볼 때는 한 가지로만 보려면 시장이 잘 안 보이지만 네.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번엔 지금 무엇이 맞을까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팔자보다 지금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신용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신용 매물들이 나오긴 할 거예요. 하지만 신용 매물들은 저는 내일부터 나온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용을 건드린 게 금요일이고 그다음에 오늘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사자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2차 전지는
시각이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지만 이미 오랫동안 장기간 에코프로 기준으로 60만 원대로 횡보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봐요. 그러면 매수하지 않은 우리가 이제 집토끼와 바깥토끼라고 한다면 외부 토끼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벽을 굳건히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을 안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주변 뉴스들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매수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2000년제는. 그러면 매수자들은 어떻죠?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다라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거죠. 매도자들이 급한 것이지 매수자들이 절대 지금은 저점이니까 사야 된다라는 것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지금 밑꼬리를 전혀 못 달고 있잖아요. 네. 밑꼬리를 단다라면 그래도 저점에서 매수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지만 현재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밑꼬리를 못 달고 지금이 오늘 가장 낮은 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수급 논리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급 논리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매수 기회를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추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네. 이게 지금 왜 다른 사람들이 파느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만큼 현명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자 실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60일선 깨고 내려가는 에코프로 BM은 10%의 약세로 25만 1,000원 선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처럼 직저점을 못 지키게 될지 여부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직저점은 지난 1월에 있었던 18만 7,500원입니다. 흐름 실적 발표 소화와 함께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2차 전지와 함께 영향을 받았던 코스닥 그리고 지수의 흐름 점검해봤고요. 오늘 주인공이었던 오전부터 지수를 하드캐리했던 반도체 쪽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장중 탄력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도 이렇게 낙폭이 크지 않은데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그만큼 반도체를 제외한다면 상당히 오늘 투심이 불안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 금요일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썼고요. 지난 목요일에도 TSMC 이 호실적과 함께 실적 가이던스 영향권 안에서 분위기 좋았습니다. 다만 오늘 몇몇 반도체 종목 안에서는 고점을 뚫고 가는 쪽도 있지만 윗꼬리 단 종목들도 있어서 장중 변동성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까, 김 대표님? 일단 이제 시장 자체에서 지금 따로 놀고 있죠. 사실상 이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반도체주가 지금 강세가 나오는 거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좋은 호실적들이 나오고 그래도 반도체 시장에 특히 이제 미국 향해 이제 매출들을 잡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커플링이 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간다. 그럼 당연히 반도체를 활용한 제품들이 잘 팔릴 수 있는 시장이 먼저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예. 이번에 이제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이제 1월 소비 심리 예비치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전월 대비했을 때는 약 10%포인트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은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올해 괜찮아질 거야, 올해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특정 계층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전 연령, 전 소득 계층이 다 포함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아무래도 전월 대비했을 때는 조금 더 올해가 나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구매 심리가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미시간대에서도 이제 이번 1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2.9%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도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빨리 내리지 못할 거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증시가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밑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그래도 예비치는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단기적인 상승도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2.9%포인트다라고 이렇게 2.9%다라고 얘기를 한 게 지난 2020년 12월 이후로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어가면서 병목 현상으로 한참 퍼지고 나니까 물가가 폭등하기 직전의 현상들이 지금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전쟁 여파라든가 어떤 각종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낮추지 못하는 다양한 산업의 위축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항상 이제 저희가 주식은 항상 매매가 중요한 법인데 네. AI 시장이 오늘 이렇게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다. 이 부분들은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물론 AI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네네. 항상 모든 시장이 초입기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은 생존기가 있을 때 지금은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발언에 따라서 기대 가치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주가 괴리는 굉장히 탄탄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아까도 이제 저기 차영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펀더멘탈보다도 오히려 지금 주가가 먼저 선행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아무 종목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장을 지금 조급하게 하고 있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산업 섹터들이 지금 가두를 네. 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나 혹은 이제 섹터들을 좀 접근하신다. 그러면 생존기 형태의 주가들
주가들은 실제로 어땠냐?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조정받습니다. 왜냐? 실적 발표가 아직 없네?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조정을 좀 일부 받았었죠.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다, 개선되고 했지만은 예상만큼 못 갔다는 이유로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장처럼 이렇게 잘 긍정적으로 잘 올라갔던 종목들이나 섹터라면은 조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부분 매도하는 것도 어떨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미반도체는 25년부터 좀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못 가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면은 숫자를 더 확인하고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아직은 좀 그 AI 종목들은 한참 더 시간이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부터 좀 챙기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죠. 자, 근데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도 사실 이미 그거를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서 그때가 피크아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제 만약에 AI 쪽에서 섹터를 내가 지금 많이 갖고 있다. 그런데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뭐 반도체 관련 종목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지금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뭔가 내가 다시 만회를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전량 매도를 하신 것보다는 분할 매도를 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 목표가 이상을 뭐 한 10% 이상 달성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물량의 5% 정도 매도를 하셔서 기술적으로 내가 좀 내가 덜 오른 종목들을 다시 한번 매수해 본다는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움직일 때에는 좀 겁이 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양시장을 합쳐서 상한가 종목 가운데서 반도체 종목들이 대다수 차지를 하다 보니까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상단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가 참 어렵거든요. 오늘처럼 약한 장에서 반도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더 비교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차 의원님, 그러면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샘 올트먼 오픈 AI CEO의 방안, 여기에서 우리 국내 삼성전자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여기에 영향을 받을 뭐 IP 업체라든지 다양한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 수혜를 받을 종목들과 함께 다 같이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TSMC가 1순위일 거다. 우리가 잘하면 그 파일을 가져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라는 걸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럴 경우에 오늘 쏘아붙이는 이 프리미엄에 대해서 과연 합당한가? 차 의원님 의견 어떠세요? 저는 특별히 우리가 샘 올트만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업체들의 위상이 그만큼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외국과의 어떤 협업 관계 정도로 올라갈 정도로 지금 인공지능이 누가 주도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샘 올트만이 인공지능을 이제 처음에 우리들에게 이제 대중화를 시켰던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지금 인공지능을 안 하는 업체들이 없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기조를 말씀드리는 것은 하드웨어와 지금 올해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것을 구현해서 수익을 내는 이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면 샘 올트먼과 협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하드웨어 부분인데 하드웨어는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특정 하드웨어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에 대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거다라고 보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내 최소한 30% 이상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하드웨어가 됐던 소프트웨어가 됐던 그것을 이용해서 플랫폼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됐던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올 상반기까지는.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드웨어는 올 상반기 이후는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그 다음부터 이제 옥석가리가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선 구도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던 아니면 뭐 하이닉스를 저점에 모아가시던 그런 전략들이 좋다. 너무 외부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만큼 영향력에서 많이 벗어날 섹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안에서 조금 더 선별해서 좀 나눠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25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대기 모드입니다. 게다가 이 최태원 회장과 샘 올트먼 이야기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지만 이 협력에 대한 물꼬를 틀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신고가도 오늘 나온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 여러 가지 연결고리 안에서 작년 상반기에 강했었던 HBM 관련 종목들 안에서는 온도차가 좀 있어요. 아까 김 대표님 지적해 주셨던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못 가고 반면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네오셈, 제우스, HBM에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도 조금씩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할지 가려주세요. 일단 이제 섹터 오늘 상승을 가장 높게 한 섹터가 CXL 섹터, 그러니까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이제 인공지능망을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는 CXL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고차원화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요구가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HBM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트먼이 만약에 이제 방안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할 가능성도 있겠죠. 뭐 삼성전자도 얘기가 가능하다고 얘기가 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뭐 가능성이 있다, 뭐 잠재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 보도가 나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 만약 대응을 뭐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이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는 종목들은 당연히 소재나 부품주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아이스크림을 팔려고 해도 이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고 나야지 그다음 아이스크림 기기를 늘려나가는 건데, 지금 당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왜 그러면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좋을 거다 얘기했었고 적자폭 줄여나간다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생각만큼 기대가 안 나오느냐,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읽기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로 나오느냐, 우리가 실제로 착용하거나 혹은 사용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먼저 보여지겠죠. 그러면 이 제품군이 갈 때 따라가는 게 이런 부품들, 그리고 뭐 테스트 기기라든가 이런 정비들이 먼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장비주를 좀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당연히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상반기 때 차라리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재 부품주가 먼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시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순환매를 준비는 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늘 보니까 이렇게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을 하고 뭐 테크인도 상승을 하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하는데, 일단 테크인 같은 경우에 테스트 핸들러 사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 쪽 하면은 그래도 이런 테스트 기기 쪽에서는 또 검사 장비를 강하게 갖고 있으니까 뭐 사실 크게 뭐 놀랄 것은 아닙니다. 뭐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뭐 며칠 전에 좀 나온 기사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 향해서 지금 레이저 커팅 장비 양산평가 협약을 진행을 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일본의 뭐 디스코가 잡고 있던 레이저 커팅 장비 시장을 가져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결론적으로 지금 이 장비들이 그러면 지금 당장 탑재됐냐?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호재가 나왔다. 그러면 실제로 이 장비가 생산돼서 인도돼서 공장에 설치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몇 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들, 특히 장비주가 오늘따라 급등을 좀 했다면은 저는 일부 차익 매도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사실상 뭐 HBM뿐만 아니라 HBM이라고 소개는 했습니다만 사실 AI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경계가 맞아요. 지금은 거의 하드웨어 쪽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차영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이제 옥석가리가 나온다. 자,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를 사용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다수 분들은 사용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챗GPT가 나왔을 때 이거 가입해서 유료 결제해 보신 분들이 있냐? 제가 물어봤는데요. 제 주변에도 95%는 결제도 하지 않았고 사용해 보신 적도 없는 분도 제법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서비스와 연계된 채널이 뭘로 넘어가냐인데, 이런 걸 봤을 때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GPT 스토어를 이제 연계를 해서 이제 오픈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등록했던 UX, UI 기반 기업으로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당일 또 급등을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 쪽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시장은 장비주만 볼 게 아니라 장비 이후에 넘어서 또 서비스가 되겠지만은, 만약 우리가 장비주를 접근한다. 그러면 일단은 이 시장 자체에서 어떤 종목, 서비스 종목이 어디가 커졌느냐. 그럼 여기 향을 위해서 HBM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냐를 좀 보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AI 하드웨어는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고 소프트웨어 쪽은 옥석 가리기. 그런데 여기서 정말 누가 돈을 벌어가느냐의 그림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 AI 하드웨어 쪽의 이야기를 차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려보면서 관심주로 정리를 할 텐데, 여전히 CXL 관련주 오늘 핫했습니다. 오킨스 전자 안 움직였던 종목도 움직였고 네오셈은 워낙 강했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 온디바이스 AI 폰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가우스폰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센서에 또 이 기능을 추가하는 온센서 AI라는 키워드가 오늘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어부부 반도체, 많은 분들이 어부바 이렇게 부르던데 어부부 반도체가 오늘 슈팅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 상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은 계속해서 이런 신상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새롭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토종 MCU, 온센서 AI가 반도체 안에서 새로운 대장이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 순환매 차원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순환매는 결코 약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런 쪽들의 주식, 오늘은 이제 제가 아침에 개장전
전에 리포트에서 슈프리마 같은 보안 관련주,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보안 관련주도 오늘 강하거든요. MD스테크도 오늘 좀 여전히 강한 상승률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온디바이스가 이제 실현되는 과정에 있어서 안 올랐었던 종목들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또 XR기가 나오면 여기에 또 관련된 종목들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것이 언제 멈출 것인가라는 것이 항상 이제 두렵죠. 제가 이제 이 반도체 업황 내 순환매가 돌 것이다. 그 기준점은 SK하이닉스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왔고 SK하이닉스가 살아있는 한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가 돌 것이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의 그 시세가 굉장히 가파른데 이 가파른 시세를 정말 운이 좋으면 내가 상한가를 한번 먹을 수도 있는데 내가 샀는데 고점에 물리면 어떻게 돼? 그게 가장 두려움이 크시죠. 그 기준점은 제주반도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이격도를 벌리기 때문에 리스크 온 상태예요.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상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이제 20% 가까이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격도를 확 벌렸어요. 그래서 축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차트는 어느 누구도 차트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의 차트지 차트가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아니거든요. 윗꼬리도 안 달았죠. 거래량도 어제보다 적죠. 이게 굉장히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열려 있다라고 보여져요. 따라서 그 제주반도체를 사시다 안 사시를 떠나서 여러분들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을 트레이딩 하시려면 제주반도체를 켜놓고 보세요. 제주반도체가 꺾이면 온디바이스 관련주들도 따라 내려올 겁니다. 하지만 제주반도체가 아직까지는 꺾이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온디바이스 관련주들 오늘 이제 뭐 어버반도체라든지 슈프리마 같은 종목들도 꺾이는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연관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좋냐 안 좋냐라기보다는 지금은 이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가 계속 돕니다. 그 순환매가 끝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제주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다. 지금 우리가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대장주들이 꺾임으로써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큰 카테고리 속에서 작은 소주제를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묘미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테마, 새로운 테마에 계속 순환매를 따라가기가 참 어렵고요. 그 중심을 누구로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주 반도체 움직임 주목해보자. 31,600원 고점 찍고 현재 3만 원 유지하는 제주 반도체. 오늘도 거래대금 많이 실립니다. 중심점으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반도체 이야기 마무리 짓고 관심주 듣고 정리합니다. 김덕호 대표님. 네, 오늘 조금 소개드리고 싶은 종목은 JNK 히터입니다. 뭐 산업용 가열로 관련 기업으로 좀 명가죠. 근데 이제 지금 수소 분야에 대해서 지금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뭐 국내외 총 이제 50개의 수소 충전소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수소 섹터가 이제 다시 한번 좀 기대를 좀 떠오르고 있는데 이 원인이 이제 그만큼 이제 인프라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반사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JNK 히터는 이제 충전소 운영력도 이제 꽤 오랫동안 지금 사업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수소하면은 사실 3년 전이 고점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전쟁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관련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본격적인 정부 예산 지원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산업 관련주를 좀 한번 보시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JNK 인디아, 그러니까 인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이제 인도 법인 IPO를 또 상장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슈들까지 본다면은 결국 이제 산업의 재무 건전성까지도 탄탄하게 좀 더 다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500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4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JNK 히터 진짜 오랜만에 등장한 또 수소거든요. 최근 들어서 시장을 보면 가는 종목들이 더 슈팅이 나올 경우도 있지만 정말 오랜만에 움직이는 종목들 안에서의 순환매도 나오고 있다는 점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500원까지의 반등 기대합니다. 2% 보내드릴게요. 김덕호 대표 차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